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쪽집게, 여론조사의 대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돗자리 도사 김장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목요일 날 나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날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장수 박사께 요즘 하도 답답한 것이 많고 또 우리 황태순 TV 등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또 젊은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해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쪽집게 박사를 모시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 왜 중도로 계속 스탠스, 이른바 가늠자를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많이 젊은 기자들이 물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227 전당대회 앞두고는 황세모라는 말, 즉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황세모란 별명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 조금만 뭐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공격하면은 좀 사과를 자주 한다. 그래서 황사과란 말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 들으실 때 뭐 그 들으시고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모든 게 정치 지도자나 네. 정치 전술 네. 분석하는 분들이 항상 겪는 네. 그런 문제 지점에 지금 이제 한국당, 네. 그리고 한국당 지도부인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즘 보면 아주 세간에 뜨끈뜨끈하게 주로 보면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하는 사람이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최근에는 새까만 KBS 후배인, 그것도 뭐 기자도 아니고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저쪽 북유럽에서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철렵질 이 발언 갖고 아니 당신도 말이야 청와대 대변인 해본 사람이 라고 진짜 무슨 훈계하듯이 어른이 애들 훈계하듯이 조지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막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저 3, 4 이런 3번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하라 얘기할 정도고, 대변인 연일 보면 이른바 말로써 만약에 그런 식의 뭐 프라이를 날린다면은 잘라버리든지요. 예. 지금 이제 뭐 민경욱 대변인도 대변인이지만, 네. 지금 뭐 이제 차명진, 네. 내지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 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오른쪽 입장에서 네. 황교안 네. 대표를 공격하는데, 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고민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네. 우리가 이제 5천만 국민의 4천만 유권자라 그러는데, 네. 이분들 생각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히 다른 거고요. 네, 네, 근데 네. 그것도 이제 크게 그룹을 나누면 뭐 네. 보수 우파, 중도, 네. 뭐 진보 좌파 네. 이렇게들 나누고요. 그 연령대별로도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황교안 대표는 이제 당 대표다 보니까 네. 어쨌든 중도층까지를 포섭해야, 중도층까지를 설득을 해야 총선에 이기는, 네, 그러니까 네. 50%. 네. 근데 이제 그 중도층 30%에서 특히 이제 그 중에 젊은 친구들, 네, 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당의 행태, 네, 네. 뭐 꼰대. 예. 꼰대.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네. 그쪽 얘기를 듣다 보면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좀 안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이쪽에 이제 한 20%뭐 되는 분들은 네. 뭐 일단 이제 이게 갈려진 선이 이제 탄핵입니다. 탄핵이죠. 탄핵에 네. 반대하셨던 분들, 네, 네, 흔히 네. 뭐 태극기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이런 말을 못할 말이냐, 네. 쟤들이 우리한테 한 거 봐자.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는 이건 누가 당 대표가 됐든 네. 쉽지 않은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민경욱 대변인이 보면 뭐 지난번에 보면 뭡니까 뭐 3분 발언이었나요? 예. 그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골든 타임 3분 발언해가지고 예, 먼저 예. 후들겨 맞았고, 저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경욱 대변인이 설사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 어떻게 보면 실종자 가족들의 그 심리를 생각한다, 심정을 생각한다면은 그 표현은 전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 민경욱 대변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거기에서 보면 예. 헝거리에도 우리 정권 대사가 특명 정권 대사가 있고 한데 굳이 강경화 장관을 보내면서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쇼를 하듯이 뭐 시간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래가면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갖다 지적했는데 그 비유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이번에 철렵질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니 우리 김 박사 이번에 저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북유럽 지금 이번 일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16일까지 6박 8일 갔다 오는데 지금 이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 긴급한 현안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간 게 네.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그 나라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외교, 국제 정치하고 관련돼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나라들이어서 대통령들이 그 사이에 안 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갈등도 심하고 뭐 G20이 열린다 그러고 조만간 열리죠. G20 예. 오사카에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갈 정도로 외교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네. 그렇게 뭐 긴급하지 않은 나라에 가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뭐 언론에서 이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띵동. 네, 그리고 띵동. 여기서 굉장히 김장수박 역시 쪽지게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민경욱 대변인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야, 내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책임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달을 보면 좋은데 자꾸 손가락을 보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된다. 네. 내가 저 얘기를 하면 저걸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 물론 이제 그거는 정부 여당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논쟁이 계속 말리다 보니까 또 네. 이게 막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충정으로도 황교안 대표 같은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야, 네.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니까 네, 네. 이 손가락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저 황교안 대표가 3, 4, 이런 이제 세 예. 번을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하라. 그거 뒤집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경욱 대변인의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나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억지를 쓰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3인 성호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은 없던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예. 즉 뭐냐 하니까 지금 좌파들은 우파들의 입과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억지로 보면은 저는 이런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고 봐요. 예.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귀태라 그랬어요. 예. 뭐 기시노브스케하고 박정희는 귀태, 즉 귀신이 잉태한, 즉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최순실 게이트할 때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표창원 의원이라는 자가 보면 덕하니 국교에다가 했는데 더러운 잠이라는 기억나시죠? 예. 그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누드하고 자 그것과 지금 공당의 대변인인 민경욱 대변인이 철렵질 무엇이 어디가 뭐가 막말이고 뭐가 막 그런데 자꾸만 지금 청와대나 이 좌파들이 그 특유의 뒤집어 씌우기 덮어 씌우기 억지 부리기 하면서 야 민경욱 말하지 마 너 막말이야 거기에 왜 황교안 대표가 말려 들어가느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 친구들의 공통적 생각이에요.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제 다른 방향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저 친구들이 그걸 계속 키우느냐? 네. 이게 유리한 겁니다, 자기들한테. 이래야겠죠. 그러면 이걸 사사건건 따지는 거 이거 막말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도 결국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막말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계속 이 논쟁을 하는 건 우리한테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주제가 되면 저 친구들이 되게 불리한 주제들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들이 원하는 주제를 계속 던져주고 있다. 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 황이란다. 제가 황입니다. 우리 김장수 박사 이야기가 바로 리스코프가 얘기한 바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예. 즉 보면 상대방이 프레임을 걸 때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에서 싸우다 보면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민경욱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시오. 막말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영부인님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으로 철렵질님 나가셨다. 님자 꼭 붙이세요. 철렵질님 나가셨다. 왜냐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가 굉장히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라든가 다음에 안보 문제라든가 우리가 전을 펴서 우리가 원하는 전을 펴고 그 전에서 적을 끌어들여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들은 우리의 이 그라운드에 안 들어오려고 그 핑계 대는 게 뭐냐니까 막말 프레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고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게 있습니다. 황 대표님 자꾸만 우리 아군들을 갖다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우리 애들하고 저 상대 나쁜 놈들 애들하고 싸우죠. 우리 애가 설사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애를 갖다가 네가 잘한다. 저놈이 나쁘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우리 애가 길을 펴니다. 우리 애가 길을 폈을 때 하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서 저쪽 애하고 우리 애하고 싸우는데 물론 아시잖아요. 모든 싸움은 50대 50입니다. 저 책임은 그 50대 50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너 왜 그런 말 했니?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지청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애가 기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 진영의 위기를 보면 네. 민경욱 대변인 애 아닙니다. 그 네. 김문수 지사도 애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황 대표가 얘기를 이게 지금 자꾸 보수 진영의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가 아니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황 대표 입장에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를 보면서 움직여줘야지.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국민 정서가 높은데 네.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옛날 얘기하면서 탈당하겠다 뭐 계속 황 대표나 한국당의 너 탈당의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네. 이게 결국 저들이 원하는 바고 이게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아군이라 하면서 자꾸 이 황 대표를 곤란하게 하거나 보수 진영 전체를 분열시키는 주제들을 자꾸 건드려요. 예? 그래서 예. 대표는 넓어야 되고 대표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어느 예. 의원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제가 알기에는 아마 홍문종 의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홍문종 의원이 최근 이번 일요일이죠. 6월 8일이던가요? 지난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조만간 기천명의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탈당할 것이다. 태극기를 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탈당을 시사하면서 대한애국당에 이제 뭐 입당할 듯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홍문종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촉발된 계기는 신상진 의원이 맡고 있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신상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 물갈이 즉 대폭적 물갈이 이야기하면서 흔한 얘기로 듣기에 따라서는 친박에 대한 대거 숙정을 갖다가 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그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 중에 굉장히 흔한 이 진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끈해서 어떻게 보면 저 황교안 대표한테 날 좀 봐줘. 야, 나는 블랙리스트에서 빼라잉. 안 그러면 나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신상진 의원의 그런 어떤 발언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할 필요 있는 얘기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보면 신상진 의원의 해석이 네. 그렇게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갈이 여론은 네. 그건 친박이냐 비박이냐를 떠나서 네. 이 다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인적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은 물론 네. 보수파 지지자들에도 있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홍문종 의원이 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박은 뭡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홍문종 의원이나 소위 그분들 뭐 탄핵할 때도 별다른 얘기 안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 지금 그분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얘기입니까? 저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인 연장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 보수 진영 분열되고 그래 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만 모여서 보수 진영 분열시키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팔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저는 거기에 진박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되게 뭔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네. 그거는 자기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 사실을 해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15대 때는 원래 당시 신한국당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의 청년 정치 특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회창 1998년 DJP 정권 들어와서 그 당시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 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 빼오기랍니다. 그때 이 양반이 민주당으로 옮겨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그 당시 YS에 의해서 공천받아서 신한국당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DJP 정권이 들어와서는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죠.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깁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신인.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나와서 무소속으로 2002년에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 보면 한나라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박근혜 이제 후보를 위해서 뭐 수도권 직능위원장인가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김장수 박사 말씀대로 지금 보면은 진박이니 친박이니 소리 자격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날 뭐 탄핵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탄핵되고 그다음에 그 구속되고 했을 때 그 흔한 얘기로 뭐 제대로 뭐 보면 그 앞에서 어디 옷 벗고 통곡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기신 그야말로 숨 죽이고 있다가 이제 내년 4.15 총선 앞두고 뭐 이제 유불리가 있으니까 또 박근혜 뭐 대통령을 파는데, 에휴 참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앞으로 뭐 황교안 대표가 봉착하게 될 어차피 황교안 대표도 예.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먼저 현재 이문열 작가가 얘기한 대로 예. 현재 이 구성 갖고 솔직히 말해갖고 지난 2년 동안 그냥 기신 눈치나 보고 그저 자기 각자 도생하기 바빴던 이 사람들, 이 인적 구성 갖고 과연 국민들의 감동을 주소, 특히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겠는가.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뭐 대폭적 물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김 박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역대 총선에서 보면 사실 교체율이 40%가량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새물로 갈아야죠. 근데 그러자면 또 기득권 사람들이 버텨요. 자, 이것을 아까 다른 당과 달리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 그분을 놓고 묘한 전선이 형성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바로 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태극기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네. 중도 확장을 주장한다, 네. 뭐 이래 하는데, 저는 이제 이후의 국면에서 옥석이 구분될 거고 네. 보수파 진영에 속한 분들이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하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면서 네. 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깔때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선거를 통해서 이겨서 입법권이든 권력을 지지 못하면 네. 자기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야 우리가 이 얘기는 하되 선거는 어떻게 이길 건가 문제를 고민해야지. 내 이 얘기 맞잖아요. 당신들 이 얘기 동의하잖아요. 그럼 우리 당 가릅시다. 선거 따로 나갑시다. 그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유권자, 지지자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야, 저 얘기는 하더라도 선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이 얘기는 저렇게 하지만 결국 저게 당을 더 쪼개고 보수파 지정을 분열시키는 얘기인지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막 제멋대로 결론 낼게요. 지금 우리 김장수 박사 말씀한 대로 이 얘기는 홍문정 의원이나 민경욱 의원이나 차명진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 물론 그분들도 새겨야 되지만
보다 예. 근본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예, 그런 예, 맞습니다. 자기 분명한 주관을 가진 가운데 결국 선장은 우리 자유우파의 선장은 김문수도 홍문종도 민경욱이도 누구도 아닙니다.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전 선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 전 선장은 지금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예. 그렇다면 현재 자유우파의 선장은 황교안 대표라면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에 김장수 박사 이야기한 그와 같은 큰 기준점, 자기의 큰 틀을 갖고 국량을 갖고 딱 한 가지 얘기만 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간에서 때로는 보면 황교안 대표 모함한 얘기 많습니다. 그것도 버텨야죠. 그게 정치인이지. 그거 안 하려면 정치 왜 해? 아니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기 지금 대권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개인 이미지 키우는데 급급할 뿐 그야말로 당과 자유우파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김장수 박사가 얘기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기준을 갖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보다 큰 틀, 포용력으로서 그다음에 끌어나가면서 원래 장군은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지금 다 망해가던 이 자유우파 살리는 거 저는 황교안 대표 그동안 애써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저런 시비 걸릴 때 때로는 저 밑에 부하들 흐트러지지 않게 좀 보듬어가고 또 보면 정말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필보로 혼내줄 건 혼내줘가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자유우파가 기죽지 않게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저쪽에서 모략을 걸어서 야 황교안이 쟤는 말이야 자기 저기 대통령 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라고 모략 많이 할 겁니다. 그걸 갖다 버텨나갈 수 있는 보다 큰 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